준철스쿨을 정말 오랜만에 개강했습니다. 오늘은 높은 수익률을 내는 원리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주식 투자는 주가가 오를 종목을 많이 찾는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가 상승 탄력이 이미 붙은 종목을 좀 뒤따라가면서 사는, 그러면서 이제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이제 그런 플레이를 많이 하시는데요. 물론 여러 종목에서 조금씩 수익률을 단계에 챙기는 거는 뭐 재밌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원래 목표, 주식 투자로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다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네, 수익률을 공식화해 보면은 이렇게 도식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수익률은 매도가에서 매수가를 뺀 값에 비중을 곱한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 투자자들은 높은 매도가를 찾는데 전념을 다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이 공식에 따르면 매도가가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매수가가 또 낮아야 이 전체의 값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치 투자자들이 주식을 싸게 사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싸게 살 수 있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두 가지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시기입니다. 장기적으로야 뭐 주가가 기업 가치에 수렴을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전체 주식시장이 빠지면 거기에 속한 개별 종목들도 일단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회를 활용해서 주식을 저가 매수하는 거죠. 최근에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뭐 작년부터 해서 이 전체 시장이 빠질 때 주식을 산다, 이런 법칙은 잘 실행에 옮기고 계신 걸로 제가 평가를 합니다. 두 번째는 개별 종목에 오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일시적으로 분기이익이 감소했다든지 펀더멘탈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지만 어쨌든 뭐 악재로 작용을 한다든지, 이걸 저는 이제 헤드라인 리스크라고 부르는데 뭐 시간이 지나면 해소될 수 있는 이슈, 이거 뭐 잘 가려야 되겠죠. 그리고 이 기업이 속한 업종이 뭐 인기가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 보통 개별 종목 이슈로 주가가 빠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주가가 빠졌을 때 사기 위해서는 이 기업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25년간 주식 투자를 하면서 뭐 운이 좋게도 뭐 5배 오르거나 10배 오르거나 피터 린치가 얘기한 뭐 5루타, 10루타 이런 종목들을 경험을 했었는데요. 그 종목을 돌아보면 어떻게 그 정도의 수익률이 날 수 있었을까? 결론은 절대적인 저평가 수준, 즉 낮은 주가 수준에서부터 스타트를 끊었다라는 것에서 그 높은 수익률의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요, 저희가 뭐 찾은 당시에 그런 저평가 종목들이 이 정도 라인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올라가는 주가 상승의 구간은 저평가가 해소되는 그런 단계가 나타납니다. 이게 1단계, 예를 들면 여기서 2배가 올랐다. 그러면 저희가 저평가만 찾는 게 아니라 숨겨진 성장 요인,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발현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주식을 사게 되는데, 그게 저평가 해소 이후에 성장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부터 다시 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는 성장 요인이 반영되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탄력은 저평가가 해소되는 것보다 성장 요인이 반영되는 게 특히 멀티플의 상승을 동반하기 때문에 더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뭐 5배가 올랐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0루타 종목이 나오는 거지, 오로지 성장 요인만으로 뭐 10배가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이 수익률 공식으로 돌아가서요, 또 수익률이 높이려면 매도가가 높고 매수가가 낮아야 되는 부분에 더해서 이 비중이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짜잘한 비중들이 아무리 올라봐야 사실 전체 대세에는 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혹은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야 그 종목이 올랐을 때 전체 수익률을 견인할 수 있는 겁니다. 과거 데이터를 뽑아보면 뭐 최근에는 부동산 상승률이 빠르지만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상승이 뭐 주식에 비해서 크고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고 볼 수 없지만, 많은 분들이 내 재산의 대부분을 부동산 상승을 통해서 일궈냈다라고들 고백하시는 이유는 개인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찾아보면 뭐 주식에서도 뭐 몇 배 오르고 이런 종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전체 자산 증식에 돌아보면 꽤 큰 기여가 없었던 거죠. 마찬가지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크게 오르는 종목의 비중이 높기 위해서는 매수가를 낮추는 원리와 마찬가지로 해당 자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사는 동네에 집값이 떨어졌을 때 내 재산의 상당 부분을 털어서 그 집을 살 수 있는 거지, 남의 동네에 가가지고는 그런 액션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잘 알아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은 기본적으로 손실 회피 심리가 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높다고 해서 그거를 많이 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가격보다는 더 떨어질 수 없다, 그런 확신이 들어야지 또 내 재산의 상당 부분을 이 자산에 실을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버핏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든지 코카콜라 이런 거를 매수할 때를 보면은 이게 나중에 몇 배 오를 거다 이런 거보다는 지금 당장 이 회사의 내재 가치에 대비해서 여기서 더 떨어질 여지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과감하게 베팅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국내 사례로 보면은 99년에 유명한 사례죠. 이천 지금 의장님이 당시에 이제 롯데칠성을 대주주보다 많이 살 정도로 비중을 크게 높였었는데, 그때도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거보다는 더 빠지기가 어렵겠다. PER 2배 이하로 더 떨어질 수는 없다. 이제 그런 확신이 또 그런 큰 비중을 실을 수 있었던 배경이 된 겁니다. 종합해 보면 가치 투자자들이 저평가 종목에 집착하고 주식을 싸게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가치 투자자들이 고루하고 돈 벌 생각이 없고 이래서가 아니라, 높은 장기 수익률은 결국 낮은 가격에서 출발해야지 가능하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주식의 기본적인 속성, 주식 전문 용어로는 이제 에쿼티라고 할 텐데, 이게 채권과 가장 큰 다른 점은 주식은 최대한 다 잃어봐야 마이너스 100%고요. 이익은 무한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이제 주식들 생각해 보시면은 한창 그 회사들이 초창기 때 투자해서 잘 안 됐다, 야후처럼 됐다, 그럼 이제 마이너스 100%겠지만 지금의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매출과 이익이 늘면은 주가가 50만 원도 되고 100만 원도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주식의 특성인데, 이런 주식 에쿼티로 포트폴리오를 짤 때는 이런 특성을 철저하게 이용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 강의나 인터뷰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추천 종목을 이제 얘기를 드리면 댓글에 그런 게 붙더라고요. 어떤 종목은 잘 안 맞았다, 어떤 주식은 안 오르더라, 이렇게 해서 적중률이 낮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그 평가를 해주시는데, 정작 저희 수익률은 그 적중률보다는 사실 비중을 크게 실어놓은 종목들이 얼마나 오르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결정이 됩니다. 한마디로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 큰 종목이 크게 오르고,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이 크게 발목을 잡지 않는 상황이 되면은 전체 수익률이 견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바로 복리 원리가 또 작동을 하는데요. 이제 여기서 시작해서 100% 2배가 올랐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다시 100%가 나게 되면 200%가 아니고요, 400%가 됩니다. 원금의 4배가 되는 거죠. 이거를 계속 연결을 지면 복리가 작용하면서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게 되는데, 이거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전체 포트폴리오를 견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됩니다. 30년간 조사를 해봤더니 주가 상승 전체의 95%가 그 거래일에 1% 해당하는 기간에 다 나버렸다. 이 1%를 놓치면은 장기 수익률은 없다. 이제 이런 그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이런 1%, 이런 구간이 나타나는 전체 거래일의 1%에 해당되는 구간을 누리기 위해서는 또 그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도 더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의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분기 실적이 다 오픈이 됐죠. 살펴보면은 펀더멘털도 괜찮고 여전히 저평가된 중소형주들도 많이 보입니다. 이런 때 반도체가 어떻게 될까? 혹은 시장이 어떻게 될까? 테이퍼링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보다는 잠깐 거기서 눈을 돌려서 어떤 종목이 좀 낮은 스타트 라인에서 시작하고 있을까? 그런 것들을 이 수익률 공식을 좀 떠올리면서 찾아보시는 게 더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